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 2월 27일 홍대 앞 라이브 클럽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왜냐하면 4년 만에 부활한 라이브 클럽 데이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라이브 클럽 데이란 티켓 한 장만 구입하면 제휴된 라이브 클럽 모두를 그날 하루 동안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일종의 뷔페 콘서트 같은 개념이죠. 2001년에 시작돼서 큰 인기를 끌다가 2011년에 폐지되어 한동안은 즐길 수 없었는데요. 올해 홍대 인디 20주년을 맞아서 4년 만에 부활했고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응이 좋았냐면 사전 예매에서 블라인드 티켓은 1분, 얼리버드 티켓은 3분 만에 매진됐고 일반 예매는 2시간 40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이날 2,2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홍대 앞이 카페나 맛집이 아니라 라이브 클럽으로 화제를 모은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또 하나의 작은 무브먼트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음악은 오는 27일 열리는 2회 라이브 클럽 데이에 출연이 예정된 밴드죠.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 듣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입니다.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동시조합장 선거의 의미와 평가는입니다. 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시가 됐고 오늘 저녁에 전국에 1,300여 곳의 조합장이 선출이 됩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요. 전체적인 평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은식 선거 2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시조합장 선거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게 오늘 처음으로 실시가 되잖아요. 네네. 어떤 선거인지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처음 전국 동시에 실시된 조합장 선거는 네. 총 1,326명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선거입니다. 네.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은 79% 정도로요. 개별 조합장 선거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부터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는 배경은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네, 과거에는 이제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 왔습니다만, 네. 2005년부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번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먼저 금품 수수 등 불법으로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조합마다 실시하다 보니까 연중 선거 실시로 인한 인력 예산 등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조합별로 관리 규정이 달라가지고 선거 관리 업무에 혼선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돈 선거를 막자는 그런 의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삼락사당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전화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들리시나요? 회장님? 네네네네. 다시 네. 한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조합장 선거가 돈 예. 선거다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걸 막아보자는 의도가 참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락사당이라는 예, 예. 단어까지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조합장 선거에서도 여전히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이제 불법 행위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혼탁한 양상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예, 어떤가요? 지금까지 보시기에는? 예,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단순히 네. 이반행의 정치 건수라든지, 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불법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사실만 놓고 보면 네. 혼탁 타락한 선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역설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네. 그만큼 선관위의 단속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관행을 척결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네. 금품 수수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이면 선거는 끝이 납니다만은 돈 선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네.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동시 선거로 바뀌면서요. 예.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 선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점은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이제 개별 조합장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예. 후보자들이 선거 공보나 벽보를 통해서 공약을 내놓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개별 조합장 선거 때는 주로 총회를 개최하고 네. 참석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합동 연설이라는 거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동시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합동 연설이나 토론회가 없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하는 말을 유권자들이 직접 들을 기회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공개 우리 토론회라든지 위원회에서는 이런 다만 것들 예. 선거 공약을 보고 투표하시라고 네. 적극 안내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선거운동 특별 점검을 위해서 선관위에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 좀 취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돈 선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네. 그동안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제공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광역 조사팀을 상주시켜서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보자 측으로부터서 네. 그냥 조합장 선거 특성상 위법 행위가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자 측으로부터 신고 제보 요원을 추천받아서 상호 신고 제보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도하신 대로 정말 공정한 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종합적으로 의견을 예. 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위법행위 건수라든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아직도 타락, 혼탁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네네. 실시한 걸 보면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답변이 네. 80% 정도를 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예.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관위의 이은식 선거 2과장이었고요. 이어서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김정주입니다. 예. 농협의 이 공명선거 자문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이번 선거를 보시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다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게 이제 최초로 전국 동시에 선거 하는데 이제 위탁 선거라는 좀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게 아마 전 세계를 통해서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은 네. 1년 내내 이제 나쁜 뉴스가 그렇죠. 나오는데 이거는 한 번 나오고 이제 끝나니까 아, 그 농협에 대한 이미지도 네.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 조합장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자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가짜 조합원을 뭐 동원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말도 네.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그동안 어땠나요? 이제 조합장은 지금 조합이 이제 원래는 면 단위마다 설립이 됐는데 많이 합병이 돼가지고 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면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면단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 군 다음에 면이 있잖아요. 네. 면 단위로. 근데 이제 지금은 한 3개 면마다 하나 정도로 지금 설립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농협이 이제 은행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협이나 수협이나. 그렇죠.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백화점, 작은 백화점 같은 그런 것도 갖고 있고. 네. 그거는 정말로 비즈니스로서 큰 사장 자리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농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 면단이나 어떤 군 단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조직 자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을 있거든요. 하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조합원이 아닌데 조합원인 것처럼 등록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니, 그거는 좀 와전되고 잘못된 보도 같고요. 조합원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너무 나이가 많아서라든가. 네. 그런 사람은 원칙적으로 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정리가 지금 상당히 농협중앙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던데 정리하라고. 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빠진 사람을 보고 그렇게 아마 침소봉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짜 조합원 가려내는 작업은 잘 되고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자격이 없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자꾸만 더 늘고 심해지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분들이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농협중앙에서도 이게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더라고요. 그걸 네. 정리하라고. 그렇죠. 근데 네.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을 보면은 2주가 채 안 돼요. 13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약도 일괄적으로 많이 있고 기간도 짧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선거 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정행위는 더 많이 나올 거고, 네. 또 이 후보자들한테는 아주 힘든 일이죠. 예. 그래서 13일이 뭐 길다 짧다는 말하기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조합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네. 이미 검증되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조합장이 될 수가 없어요. 되어도 안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3일 정도면 뭐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 정치인들 뽑는 선거하고 자꾸만 막 비교를 하는데 네.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뭐 그냥 엉뚱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되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조합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도 알아야 되고 금융이라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보다는 그 어떤 기업의 CEO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되니까 네. 갑자기 자기를 알려가지고 조합장이 된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은 돼 왔나요? 되어 왔죠. 주로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무슨 아주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됐죠.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걸 잘 알려줘야지 되는데 본인이. 네. 근데 이제 공개 토론회라든지 뭐 합동 토론회 이런 게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번 선거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런 면도 있죠.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합장하고 정치인하고 막 비교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뭐 정책을 핀다고 해서 조합장이 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게 그 사고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조합원하고 그다음에 대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조합의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선거 기간이 짧다든가 또는 뭐 이런 불만은 사실은 별 큰 의미가 없다. 사소한 것이다. 봅니다. 예. 네. 그러면은요, 이렇게 발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조합장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들 생각하니까 더 돈선거가 됐다는 혐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줄이면 돈선거가 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이미 어떠세요? 농협법에는요. 예. 일정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상임이사를 줄 수 있고 조합장은 후손으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조합장이 직접 관리하는 조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규모가 큰 데는 상임이사가 관리하고 조합장은 이제 대표성만 갖고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성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렇다면 또 상임이사가 전행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그 권한을 뺏고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잘 돼 있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겠죠. 네. 이번 선거 그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그 전국 동시 선거는 참 좋은 발상인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위탁을 해서 선거를 한다. 국가기관한테 맡겨서 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조합원들을 모욕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그런 것도 관리 못할 정도로 아직 철이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까요? 그래서 이게 전국 동시를 하되 위탁선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그만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스포츠앤머니 그리고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앤머니 시간에는요.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짚어보겠고요. 경제주치에서는 여성을 위한 노무상담 해보겠습니다. 임금 격차에서부터 성차별에 대한 실태와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란 뜻이죠.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선 늘 물가 상승이 문제가 돼서 정부마다 물가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근데 최근엔 저성장의 내수 경기도 땅에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벌써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0%대나 1%대 수준으로 낮긴 하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중간인 거죠. 이 밖에도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한창 뛸 때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쓰는 정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두둥두둥하는 게 굉장히 좋네요. 스포츠로 살펴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스포츠앤머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체육단체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지금 권고가 됐습니다. 사직 권고가 통보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데 버티는 데는 또 속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해지죠?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둥둥둥둥 아주 좋은데요? 두둥두둥. 예, 궁금하네요, 진짜. 이게 물러나라고 법이 개정이 됐는데 왜 안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속사정이 좀 있겠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원 개개인별로 네. 또 이 단체별로 속사정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예. 아직까지는 할 일이 좀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물러나지 못했다. 이거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구차한 변명인 것처럼 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요. 이분이 아니면 이 일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은 어느 의원들이 어떤 직에서 안 물러나고 계시는지 명단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좀 간단하게 이제 배경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문제가 많아서, 이제 국회법으로 개정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네. 이 단체장들을 체육단체를 맡지 못하게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국회의장이 42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42명이나 됐군요. 예. 이 중에서 9명은 예. 겸직 불가하다. 당장 그만둬라라는 얘기고요. 예. 이 33명한테 사직을 권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권고받은 33명 중에 아직도 8명 정도가 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은 네. 대한야구협회 같은 경우에 이명석 의원이 회장직을 회장이군요. 맡고 계시고요. 네. 태권도 협회 같은 경우에는 김태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애슬론 연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염동열 의원이고요. 예. 하키협회에도 홍문표 의원이 계시고 이 배드민턴 협회도 신계륜 의원 등이 네.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 9명 중에 한 8명?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9명은 겸직 불가다. 겸직 불가라고 바로 판정을 내렸던 것은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이었나요? 사적인 이익이 정치적인 예. 이익이 클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시 물러나라고 한 건데 네. 이 겸직 불가는 이걸 버티게 되면은 이제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었었죠. 예. 근데 권고라는 얘기는 네. 말 그대로 권고이거든요. 권고죠. 예. 버티고 있을 경우에 강제하거나 징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버티고 있는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이게 강제가 아니고 권고다라고 하더라도요. 예. 사실 국회의원이면 입법기관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예.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요. 네. 그래서 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는 이유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내가 좀 마무리할 일이 있다. 좀 예. 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좋겠어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체육단체의 이 속사정이라는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체육단체들이 이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키협회나 축구협회나 네. 핸드볼협회처럼 각 종목별로 연맹이나 협회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체육단체들이 이 수익성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네. 예산을 국고 지원이나 예. 기금에서 받고 또 기업의 후원으로 예산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네네. 전부 다 예. 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 돈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왔다는 거였었죠. 그렇죠. 국고에서 따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쪽지 예산을 통해서를 받을 수가 있는 예. 국회의원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일면 체육단체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치인 출신 중에서는 연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연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제법에만 관심 있는 분도 계시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자리에만 나서는 거죠. 예.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네. 그러면서 협회 본연의 일에는 교통정리가 안 되고 네. 또 이 체육인들이 기대했던 예산 확보나 후원 확보에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었는데 정반대로 또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협회장이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통정리도 잘 하고 선수 육성을 위한 이 기금도 모았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단체별로 사정이 좀 갈려지는 거죠. 잘하신 분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하키협회 있죠. 네. 하키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하키인들이 네.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서명이냐면은 우리 회장님 좀 더 일하게 해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지난달에 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이 예.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네. 물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 네. 정 물러나야 되면은 이번 임기까지는 채울 수 있게 고려를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학교협회도 계속 적자했었었는데 네. 이 홍문표 회장이 오고 난 뒤에 드디어 흑자를 일궈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네. 좀 살림살이에 여유가 생기니까 네. 이 하키인들이 바랬던 유망주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선수 육성도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하키가 금메달도 땄고요. 그랬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남녀가 동반 출전하게 되면서 성적도 네. 좋아졌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하키인들이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면은 그렇죠. 예, 머니가 예. 있으면은 스포츠도 잘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있죠. 예. 그렇게 청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예. 근데 참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한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 일괄적으로 이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하지 못하게 네. 이 정해놓는 것이 모순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또 이 예. 개인별로 예. 일 잘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입법 기관이잖아요. 한 명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기고 버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하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단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네. 좋은 시절 다 그냥 날려보냈다는 얘기죠. 신선 노름에 도끼 썩는 줄 몰랐다. 뭐냐하면 무슨 말씀이시죠? 예. 힘 있는 분이 회장으로 오셔가지고 네. 돈도 많이 끌어당기고 하면 좋은 시절이죠. 그 돈 쓸 줄만 알았다. 그러니까 의지만 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예. 힘 있는 분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언젠가는 떠나갈 회장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예. 체육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주력해가지고 성과를 냈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있는 돈 쓰기에 바빴기 때문에 회장이 바뀔 때마다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힘 있는 사람 누구야? 그럼 뭐 국회의원 중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끌어오게 되고. 그래서 예.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 돈과 권력의 향방을 가장 먼저 찾아내서 접근하는 이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가장 뛰어난 데가 체육계
아, 그래요? 예. 가수 좀 배워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 근데 어쨌든 자생력을 키워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그쵸. 해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은 체육단체가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주 나이브하다고 할까요? 아주 원초적인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은 네. 힘 있는 분 모시는 거겠죠. 힘 있는 분을 이것만 머물러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 이게 몇 년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지나가면도. 힘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제도도 정비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네. 이제 상황이 변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을 해야지 되고요. 이런 변화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몇 개 종목에서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대회를 많이 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지자체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수들도 오고 관계자들도 오니까 며칠 동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지자체와 연계돼 가지고 지자체의 어떤 그 특성, 네. 개성을 강하게 하는 이런 이제 역할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이 대표 선수들은 이제 이 일반 이 팬들, 스포츠 팬들과의 어떤 만날 수 있는 네. 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비인기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이제 먼저 다가가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팬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팬을 확보하고 뭐 일종의 행사 같은 것들도 예. 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회를 예. 기존 대회가 아니라 예. 팬들의 흥미를 모을 수 있도록 종목별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라이벌끼리라든지 라이벌 팀끼리라든지 라이벌 학교라든지 이렇게 흥행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라도 자꾸 열어서 네.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에 나누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우습기도 한데 예. 실제로는 있잖아요. 있죠. 예.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체육은 무조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금메달만 따면 된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예. 모든 종목이 다 인기 스포츠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도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가 얼마큼 자생력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팬을 확보하느냐에 경쟁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에서 인기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지속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들 막 꾸짖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꾸짖으려고 하는데 체육단체들의 자생력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주로 해볼까 하거든요. 예. 근데 혹시 우리 노동법에는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 하고요. 좀 긴데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에서 어렵군요. 이제 그 남녀 간의 차별, 예.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이 그러면 어떤 차별이 금지가 되나요? 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유형은요. 모집 채용부터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네. 이런 모집에서 그 퇴직 단계에 이르는 고용 전반에 대해서 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남자 군필자 이러면은 그 여자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간간히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남자 군필자만 모집 채용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 사업주는 그 여성에게 그 응모기의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남자는 30에서 40세라고 되어 있고 여자는 30세 이하 이렇게 차별을 둔 경우에 이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네. 예,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예. 이런 남녀의 채용 인원을 배정하는 행위 뭐 이런 네. 것도 다 차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았고 사회적인 이슈도 됐었는데 여성은 뭐 키 165cm 이상의 미혼 여성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좀 네. 합리성이 인정이 되겠죠. 하지만 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이런 식의 용모, 키, 체중 이런 신체적 조건을 네. 여성에게 제시하는 것 이것은 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데들 하시는 분들이 꼭 있죠. 예, 지금 물어보신 유형들이 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있어요. 많이 종종 간간히 발견되는 유형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임금이에요. 예, 예. 네. 이 성적순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여자들만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여성 예. 근로자들이 많은데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실제 통계를 보면 네. 그 우리나라 그 남녀 임금 격차가 36.3%에 이른다. 이런 이제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또 OECD 나라와 비교가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언론 기사를 보니까 네. 1위더라고요. 아, 그 꼭 남녀 이런 간의 거- 격차가 네. 예, OECD 34개국 국 중에서 1위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남녀 간에 음. 동일같이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임금상의 차별을 두는 것 네. 이것도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정년을 달리하는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네. 역시 차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여성 노동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일단 이 여성 노동자 차별에 대한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네. 고소 고발 등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고용노동부가 관련 사실을 조사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이제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법적인 조치에 앞서서 좀 민간 그 상담 단체들, 네.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담 단체들을 찾아가 보시거나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몇 군데 소개를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메모를 했거든요. 예. 예,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여성노동법률센터. 예,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예.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예.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 이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서울여성노동자회. 예. 예. 이런 곳에 이제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전화상으로 전화, 예. 상담을 하시면 네. 이제 전문가들이 예, 상세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에 또 사례들이 많이 있을 그럼요, 테니까 그럼요. 그걸 토대로 예. 좋은 상담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노무 상담들을 좀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8457님 문의를 주셨는데 우선 지난번에 상담 내용 중에 휴업수당과 관련해서 예. 유성규 노무사님이 AS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예. 그 지난번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이제 후배 노무사가 네.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휴업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사용자가 기책 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 이제 노동자에게 임금이 한 푼도 지급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쉰 거니까 네. 평균 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노동자는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평균 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줘도 된다. 사용자는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네. 그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70%하고 비교해서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제가 질문을 좀 잘못 이해하고 네.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 원칙은 이제 평균임금 70% 이상 주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평균임금 70% 이상이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줄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예.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네. 차고 없으시길 그 바라겠습니다. 중에 더 많은 거 골라라라고 했던 그거는 말이 아니죠. 아니다. 예. 라는 거죠. 2644님인데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매장이 바빠서 8시간을 일을 했는데 추가로 일한 4시간에 대해서 100% 시급만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100%를 받는 게 맞나요? 150%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최소 150%를 받아야 됩니다. 최소? 예. 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네. 그 풀타임 노동자들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고 할지라도 원래 약속한 시간, 네. 그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그 50% 가산임금을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문자 문의가 들어오는데 여성분이네요. 네. 6992님. 저희 회사는 10명 내외 직원이 일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제가 얼마 후에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가 육아휴직까지 쓸 건데 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급여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예, 뭐 그거를 지금 제가 뭐 다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인터넷에 네. 예, 고용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육아휴직 급여 네. 이렇게 이제 치시면 네, 좀 상세한 그 급여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예.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0443님. 최근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수습사원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얘기 나오네요. 최저임금 5,580원에서 10%를 깎아서 5,030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그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에서 허용을 하죠. 다만 예.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그 기간제 근로자는요. 네. 수습 중이더라도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내만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1년 이내 기간을 정한 그 기간제 노동자는 아예 감액이 불가능하고요. 네.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네. 노동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만 10% 감액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예. 최저임금에서 또 떼다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예. 어쨌든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예, 예. 있군요. 3722님인데요. 작업 중에 실수로 회사 기계를 망가뜨려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아보니까 회사가 고장난 기계 수리비를 빼고 입금을 했던데 이래도 되나요? 불법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예,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전액불 원칙, 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전액불 원칙에 반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근로자가 이제 실수로 금전적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고 해도 회사가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 임금을 공제하는 것, 네. 이것은 불법이죠. 예. 예, 그럼 형사적인 나중에- 책임까지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6251님인데요.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 안 쉬고 수요일에 쉽니다. 그러면은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우리 노동법에서는 일주 1일 이상의 유급 주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근데 그 유급 주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수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예. 회사별로 뭐 화요일 날마다 또는 수요일 날마다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이제 유급 주일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회사처럼 수요일 날을 유급 주일로 정한 경우에는 이제 네. 수요일이 다른 통상적인 노동자의 일요일과 같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일요일은 다른 노동자들의 평일과 같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받는 건 그러니까 아니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뭐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안타깝지만 예. 일요일 남들 놀 때 일하면은 왠지 더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런 유형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서비스 업종에 그렇죠. 근무하신 노동자분들은 대개의 예. 경우 일요일 날 쉬지 못하시죠. 지금 방금 또 예. 들어온 분인데요. 7203님,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데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면 예.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사고 보험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업무 수행 중에 벌어진 사고니까 네.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팁이 이제 본인이 실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그래요?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본인이 실수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고와 관련된 이 부분은 다 산재보험이 그럼요.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예. 업무 수행 중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질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요.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전문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